안녕하세요. 고민하는 정우입니다. 회차가 진행될수록 조금씩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현숙님이시죠. 아직 방송이 한 달 가까이나 남았는데 벌써부터 이러면 기대감이 더 커지게 되잖아요. 얼마나 더 보여주려고 그러는지 암튼 기대가 많이 되는 현숙님이긴 해요. 저번 주까지만 해도 현숙님에 대한 소문들이 많았잖아요. 블로그에 글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주작이다 아니다 하는 글까지. 이런 걸 저번 주까지 경험하다가 이번에 방송으로 실제 모습을 보게 되니까 계속 그런 쪽으로만 봐지게 되는 거예요. 색안경이 안 낄래야 안 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다르게 한번 봐야겠다고 생각해 봤는데 진짜 현숙님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선택하는 상황에 본인 자리에서 남자 출연진들 부를 때 다들 보셨죠? 여러분이라고 부르던데 누가 저렇게 부르냐고. 여러분이라고 말한 저 한마디에 현숙님이 어떤 사람인지 정말 모든 게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저런 상황에 있으면 가장 먼저 시작하는 영숙님인 경우에도 제발 한 명만, 제발 아무나라도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현숙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잖아요. 본인도 본인 순서가 마지막인 줄 알잖아. 근데 여러분이라고 말을 한 거 보면 최소 2명 이상이 남았다고 생각을 한 건데 아니다. 지금까지 현숙님을 생각해 본다면 최소 3명 이상 남아있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면 앞전에 영우님이나 영철님이 3명한테 선택당한 걸 봤거든. 그 정도는 선택을 받아야 뭔가 꽉 찬 기분이 들거든. 거기에 출연한 여자들 비교해봤을 때 본인보다 특별한지도 못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현숙님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라고 말한 저 상황을 너무 당연시 생각을 했다는 거에 너무 킹받는 거예요. 그것도 마지막이면서 말이야. 정말 자기중심적이다. 세상 모든 게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할 정도로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보통 낯설에 출연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비슷한 유형들의 사람들이 몇몇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내가 주인공이 아닌 걸 알고 주인공을 되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현숙님은 장르가 완전 다른 게 당연히 내가 주인공인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2명이든 3명이든 남아 있었다고 하면 현숙님 선택 아니면 짜장면을 먹어야 하는 상황인데 왜 당연히 남아 있다고 생각을 했냐고. 현숙님 진짜 그 정도의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서 광수님한테 선택받고 걸어가는 와중에 정숙님 옆에 영우님 포함 남자들이 딱 3명이 있으니까 엄청 당황했지만 살짝 놀란 표정만 하더라고요. 현숙님은 지금도 정숙님이 왜 인기가 많은지 절대 이해를 못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컷 돈만 많이 쓰고 온 정숙님한테 신났네? 이런 말이나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없는 사람 앞에다가 비꼬고 있고 아마 저 방송 보면서도 혼자서 또 신났네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저 상황에서 의견들이 좀 있더라고요. 영철님 물에 가지고 말을 한 게 맞다. 정숙님한테 말을 한 게 맞다. 이렇게 의견들이 나눠지던데 제가 저 부분만 몇 번을 돌려본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숙님한테 말을 한 게 100% 맞다고 보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정말 영철님 물에 가지고 그 말을 했다고 하면 일반적인 상황을 생각했을 때 앞전에 영철님과 어떤 말들이 오가고 있었어야 해요. 아님 주변에 다른 사람과 물의 이야기를 하고 있든지 그렇게 대화를 하다가 자연스레 신났네라고 말을 하면 또 이해를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상황을 자세히 보면 영철님도 그렇고 현숙님도 그렇고 아무런 말들이 없어요. 그렇다고 현숙님이 주변 누구랑 대화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영철님은 물에 초장인지 뭔지 뿌리고 나서 뭐가 묻었는지 손가락만 빨고 있다니까? 손가락 빨다가 괜한 봉변만 당했잖아요. 그리고 정숙님이 나타나서 인사하고 갈 때까지도 정숙님 안 본 사람 오로지 딱 한 명. 현숙님만 정숙님 한 번도 안 바라봤고 잘 먹겠다고 인사도 안 했어요. 그러면서 오해라고? 이건 색안경도 아니고 그냥 진짜가 맞는 거예요. 현숙님 마음속에 친구가 대신 말한 것도 아니고 그냥 현숙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준 게 맞는 거예요. 진짜 현숙님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SNS에 그렇게 포장을 많이 해두었는데 방송에서 너무 다 보여주고 있잖아. 그리고 저는 또 웃긴 장면이 뭐였냐면 다들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숙님이 영철님을 어찌 해보고자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철님 혼자 요리할 때 나타나서 이것저것 같이 하고 있는데 영철님은 전혀 1도 관심 없는 상황이고 그 상황에 옥수님, 영자님까지 나타나니까 완전 투명인간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기껏 머리 굴린 게 내일 달리기 할 거냐고 어떻게든 관심 끌려고 달리기 이야기까지 꺼냈는데 영철님이 억지로 대답해주는 느낌이랄까? 근데 이런 상황도 웃겼던 게 맞는데 정말 웃겼던 게 뭐냐면 현숙님이 영철님 달리기 할 거냐고 물어보는 상황에서 현숙님 피망 손질하는 거 보셨어요? 그 큰 칼을 들고 영철님 보는 앞에서 손에 들고 자르려고 하고 있었잖아요.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그게 뭐였겠어요? 현숙님 지금 위험하게 뭐예요?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편해요. 이런 유형의 말들을 들으면서 관심을 확 가져오고 싶은 행동이었잖아. 아니 누가 피망을 그렇게 손질을 해요.
거기에 누가 그렇게 큰 칼을 사용하냐고. 피망 처음 먹어보냐고. 안 그런가요? 그래서 이런 행동과 말투의 장면 하나하나가 정말 현숙님은 어쩔 수 없는 날 것이다 라고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도 영철님은 정말 진심으로 현숙님한테 관심이 하나도 없고, 제가 현숙님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남자들을 보고 느낀 게 뭐냐면요. 지금 현숙님은 영철 영호님을 마음에 들어하고 있지만 눈앞에 나타난 건 광수님이잖아요. 영철 영호님은 현숙님한테 1도 관심 없고, 광수님은 지금 현숙님의 오빠 플러팅에 완전 빠져버린 사람이잖아요. 수학을 정말 좋아하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오빠 오빠 하면서 수학까지 좋아한다고 완전 맞춰주기식 데이트를 했던 사람이고, 그런 모습도 솔직히 제가 본 현숙님은 그냥 좋은 사람으로 비춰지길 바랬던 것 같아요. 본인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니까. 근데 현숙님은 광수님한테 마음이 1도 없는 게 맞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문득 떠오른 게 뭐냐면, 현숙님이 초반 인터뷰 때 이런 말을 했는데 저랑 사귀었던 남자들 모두가 저랑 결혼하고 싶어 했다. 이 말이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광수님을 보니까 지금까지 현숙님이 연애를 해본 건 맞는데 어떤 사람만 만났는지 알겠더라고요. 광수님을 무시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순진해 보여서 하는 말이에요. 평생 공부만 해가지고 연애를 잘 모른다고 할까? 광수님이 퐁퐁남 될 것 같은 느낌이랄까? 아무도 현숙님한테 안 넘어갈 것 같은데 광수님은 바로 넘어갔잖아요. 그것도 진심 1도 안 느껴지는 가식 중에 가식 같은 저런 플러팅 가지고 넘어간 게 아니라 완전 빠져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숙님이 과거에 이런 순진한 강수님 같은 사람들만 만났으니까 결혼하자고 했다는 저런 말도 어찌 보면 일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참 사람이 대단하죠. 현숙님은 인생의 목표가 본인 블로그에 본인이 쓴 글에 있는 그 사람이잖아요. 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또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니까. 근데 실제로 보면 완전 반대의 사람처럼 보이는 거고, 보통 똑똑한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의 장점에 대해서 배우려고 노력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하다 보면 내 것처럼 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현숙님은 뭐라고 할까? 너무 뜬구름만 잡고 있다고 할까? 저 사람처럼 되어야지가 아니라 아무 노력도 없이 저 사람처럼 해봐야지 이런 느낌이라고 할까? 분명 온실 속에서 자란 것처럼, 사랑 많이 받아서 사랑스러운 것처럼 그런 사람들을 봐왔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아보려고 하면서 내면까지 보려고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해보려고 했어야 하는데, 그냥 저런 사람들은 저렇게 행동하네? 그러면 나도 저렇게 하면 저렇게 보이겠지? 이렇게 겉으로만 따라 하려고 한다고 할까? 암튼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표현을 이렇게까지 밖에 못하겠는데 어떤 느낌인지 다들 이해하시죠? 그래서 현숙님은 자기가 만든 허구의 세상에서만 계속 그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 같아요. 어찌 보면 안타까울 수도 있는 거죠. 본인이 아무리 가져볼래야 가져질 수가 없으니까 가졌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본인이 살아가는 힘인데 아닌 걸 인정하게 되는 순간 살아갈 힘이 없어지는 거니까. 보통 현수님의 유형들을 보면 다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좋게 생각했을 때는 안타깝다고 봐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 현숙이란 사람도 저게 본인이 살아가는 방식이고 스스로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살아라고 신경을 안 쓸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근데 본인 마음대로 살 거면 그 대신 남한테 피해를 주는 건 아닌 거잖아요. 우리가 현숙님 비난하면 본인도 고소한다고 하는 것처럼 본인도 남을 비꼬거나 헌담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런데 현숙님은 본인만 잘났다고 하고 남이 잘 되는 건 이해를 못하고 비꼬으니까 더더욱 비난을 받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결국은 고소를 어떻게 할지 궁금하긴 해요. 그래도 현숙님은 괜찮을 거예요. 왜냐? 마음속 친구가 평생 실드 쳐줄 테니까. 현숙님은 그런 사람 아니라고. 오늘 영상도 괜찮았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